야, 잘했다. 이거 나오길 바랬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경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종합 선물 세트죠. 다 있네요. 네.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이건입니다. 한 주 동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커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3위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야, 잘했다. 이거 나오길 바랬어요. 제2의 뭐 포스코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룹주들 난리 났을 때 갔던 게 바로 LS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보니까요, 가격대가, 야, 목표 주가가 비싼 건 15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향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다 상향이네. 그렇습니다. 뭐, 짜고 치는 것처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서 그래요. 네, 이거 LS 일렉트릭은 예전에 주식 홈쇼핑에서도 맞습니다. 한번 다뤘었고, 뭐, 키움, 신한, 이베스트, 하나까지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경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레벨업? 레벨 다운도 아니야. 미국이 다 했다. 잘했다. 주가는 오르는데 밸류는 더 써지는 놀라운 마법. 이렇게 잘 뽑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분기 최대 실적 재차 경신. 이렇게 나와줘야 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 후속타가 바로 LS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네, 어제 오늘에서 좀 폭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상승의 그런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룹주가 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LS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룹사 전체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LS 일렉트릭 자체가 워낙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먹거리라든지 성장성이 아직까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주면 저는 뭐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야, 이렇게 시원하게 매수해도 처음이죠.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계속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고 이건 사실 뭐 사회생활 때문에 등등 많았지만 예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2분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이런 긍정적인 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꼬투리를 좀 한번 잡아보려고 전력 인프라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점, 그리고 신재생 부분의 적자폭이 좀 축소됐다. 어쨌든 간에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핵심은 전력 인프라. 근데 이거는 이제 변압기, LX 일렉트릭을 제외하고 변압기를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한 4군데가 있거든요. 그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그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있는데 재룡전기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요. 소형.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전봇대에 달려 있는 거. 그게 소형이군요. 예, 그 소형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최근에 뭐 얼마 전에 그 여배우가 갖다 박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패드 변압기. 사냥개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소형 변압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노후화된 전력선을 계속 지금 새로 깔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변압기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에도 수혜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완속 충전은 굳이 변압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승합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올린다. 세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원래 그냥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20으로 넘어오면 그냥 그거로 그냥 꼽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속을 하려면 승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변압기가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계속 이제 급속 충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속 충전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변압기는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만큼 당연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재생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신재생이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 쪽의 프로젝트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공급이 좀 원활치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좀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중국산 패널을 또 수입을 하기로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서 다시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면서 이쪽 관련 부분에 수익성이 다시 개선됐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는 또 변압기로 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ESS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종합 선물 세트죠. 다 있네요. 네, 전기차, 네. 그다음에 ESS, 신재생까지 다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하물며 주력 상품인 변압기 가격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게 꺾일 수가 없는 게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 많은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회사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변압기를 만들려면 이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숙련공들이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이 그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쓰려면 돈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어야 수요는 계속 늘는데 뭐 인건비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만약에 수요가 부족할 때는 인건비 올리는 걸 판가에 전가를 못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인건비 하죠. 올라가는 걸 판가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A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를 좋아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종목 얘기로 좀 들어갔을 때 올해 PER이 13.6배, 그러니까 1 기준으로 13배 정도의 그런 네. 프리미엄을 받고 PBR도 1.9배, 1 넘으니까 이것도 좋은 걸로 제가 네. 고평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황 내에서 비교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적정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력기기의 평균적인 네. 이 퍼 같은 경우가 한 10배수 미만 정도로 예전에는 줬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성장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이 교체 주기도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많이 못 줍니다. 근데 최근에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새로운 먹거리가 확 생겼잖아요. 맞아요. 장기적인 사이클 산업이,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오래 장기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거예요. 다시 설치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온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멀티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저는 지금 가격대라면 한 15배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업황만, 전력기기 업황만 놓고 봤을 때 멀티플 한 15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멀티플을 되도록이면 많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여기 적정 주가는 한 20배까지도 난 줄 수 있다. PR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게 맞죠. 뭐랄까, 그러니까 증권사의 그런 거 분석을 뛰어넘어 버리는 막 그런 맞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LS 일렉트릭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슈적인 부분인데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시설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모멘텀이 이제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향후 계속해 들어올 투자에 마중물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공장을 이런 걸 요즘에는 많이 증설을 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반도체, 2차 전지 계속 공장 증설하죠. 예. 공장이 증설한다라는 건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고,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필요하네요.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다 진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 계속 제가 보기엔 마중물을 계속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재무제표를 잠깐 좀 봤었는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딱 올해 2분기 이후에 약간 이제 줄어드는 공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이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잠깐 이제 멈추고 쉬는 건가?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봐요? 아무래도 그 수주를 한 번에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수주가 이제 집중됐다가 예. 하반기가 약간 이제 수주가 조금 제가 보기엔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런 흐름 때문에 조정을 주면 예.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죠. 그렇군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 현금 흐름표를 또 뜯어봤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맞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는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악재인지 호재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 성장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좋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잠재적인 악재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투자가 더 필요하면 돈이 없다. 그러면 유증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증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유증을 해도 투자에 또 유증을 한다고 하면 또 오히려 그걸 또 호재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맞죠. 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시기에 시장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유증에 대한 리스크는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우려감이 있지만, 근데 뭐 유증 자체가 특별하게 뭐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더 키우기 위한, 캐파를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렇게 예, 저는 우려감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 갚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 아주 좋은 내용과 좋은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시겠습니까? 저는 삽니다.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LS 일렉트릭 사겠습니다.